네, 안녕하세요. 최영은 국어 전문학원 강동고덕원 중등 전임 김준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 내신 설명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그 한영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대학교도 이름이 비슷한 곳으로 갔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내신은 저에게 맡기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양대 국어 전공자입니다. 한양대가 국어교육과로는 명문에 해당하는데요. 그 가르침과 배움을 저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고등학교 내신 대비 경험이 있는 강사가 진행하는 중학교 내신으로 또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영상에 저를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숫자죠. 그래서 내신만 들으러 왔다가 정규 수업까지 정착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작년 한 해 제 개인 학생이 70명 가량 늘었습니다. 그만큼 결과와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옆에 있는 한영외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 넓게는 공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강사 중에서는 제가 아직은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린 편이라 아직은 내신 대비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저에게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신 종료 후에는 학부모님 전원 1대1 전화 상담을 드리고 있어서 잘한 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려서 더 높은 목표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주말에는 1회 3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3시간 수업에서는 자습서를 통한 기본 개념 공부가 이루어지고 또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를 통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주중에는 저희가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1회 필수 클리닉이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 클리닉 시간대는 개념 학습을 이제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직접 쓰면서 개념이 제대로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게 되고 또 주말 수업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직전 보충은 시험 전날, 네, 무조건 시험 전날 진행을 하는데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최종 개념 복습을 하고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특히 대비해야 될 게 어휘 암기랑 학교 프린트 중요해서 이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규 주말 수업 과정부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에서 3주차 때는 개념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습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 학습을 합니다. 다만 자습서는 학교별 경향이나 유형을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학교별 기출을 녹여서 자습서에 함께 필기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습서 본문을 보다가 24년 땡땡 중 문제 3번과 관련된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와 선지를 써준 후에 중간중간 함께 그 칠판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학생들은 판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어차피 뒤에 4에서 6주차 때 또 볼 문제지만 또 학생들의 몰입도 상승과 그리고 기출은 항상 반복해서 풀어야 하기에 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용훈 국어학원 자체 교재를 통해서 빈칸 넣기와 빈칸 문제를 통해 배운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 책이 저희 학원 자체 교재인데요. 특히 이 책의 앞부분에 이 사진과 같은 이 빈칸이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개념 복습을 아주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개념을 마친 후에는 학교별 기출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제가 학교별 기출 문제를 모아서 제본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전 문항을 저와 학생들이 함께 풀게 됩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그만큼 중학교 내신에서 기출의 중요도는 높고 또 학생들이 한 번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올바른 풀이로
저와 함께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빨간색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원 빨간색 자체 교재에는 단원별로 70에서 130문제까지 타학교 기출문제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많은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치 지점 기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송파 지점 기출 문제도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 있어서 심화 문제도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6주차쯤에는 서술형의 비중을 살짝 더 높입니다. 물론 클리닉이나 숙제에도 수많은 서술형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일수록 학생들이 서술형, 본인 스스로 답을 적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나 학교 프린트를 저랑 함께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를 같이 최종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6주차 정규 수업이 마무리되고요. 클리닉은 저희 매주 정규 수업 사이사이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클리닉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이제 1회 오후 3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수목금 이 평일 중 하루 시간을 선택해서 오면 되고요. 보통 다른 국어 학원들은 주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만 클리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은 100% 전원 필수 클리닉을 와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만 클리닉에 오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학원비를 내고 오는 것이니까요.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주중에 클리닉에 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단기적인 내신 성적은 물론 전체적인 국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클리닉 수업을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신 수업이기는 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체적인 국어 능력 향상도 목표에 있기 때문에 전원 다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은 객관식 40문제에서 45문제를 약 1시간 정도 풀고 하원하게 되고요. 객관식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추가를 해서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지난 시간 배운 개념을 써보면서 또 못 쓰는 것들이 있다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개념 복습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직전 보충 과정은 마지막까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일수록 디테일을 잡아야 하기에 제가 애용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최종 대비를 하게 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학생이 제가 나누어 준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 풀고 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과 보이듯이 -3 이렇게만 써서 채점을 해서 줍니다. 처음엔 학생이 이게 뭐지? 3번을 틀렸다는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프린트 중에서 3문제를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 다시 가져가서 전 문항을 보면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찾아서 직접 고쳐오는 것입니다. 맞은 문제를 고쳤다면 그 문제는 찍어서 맞춘 거겠죠. 이제 제대로 맞힌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일수록 본인이 찍어서 맞힌 문제와 제대로 알고 푼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보충 때는 저희 또 전날에 하면 효과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어휘와 학교 프린트 암기 여부를 테스트해서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원할 수 있게 되는 수업입니다. 네, 저희 과제도 매주 나가고 있고요. 과제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활용한 과제도 나가고 또 제가 학교별 유형에 맞는 문제를 선별해서 프린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내준 문제들은 정규 수업 및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까지 다 해결을 하게 되고요. 또 숙제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 성실도 여부를
매주 학원 메시지로 학부모님들께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내신 대비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국어 내신도 학원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결과뿐만 아니라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평소와 다르게 몇 배는 빠르게 점프를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규 수업과는 약간 성향이 다른데요. 정규 수업은 최대한 다양한 개념이랑 작품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국어를 대비하는 성격이라면 이 내신은 정말 3개에서 4개의 작품 혹은 개념을 몇 주 동안 자세하게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사실 이 과정도 국어 공부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내신 수업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어 학습의 경험 또 국어 실력의 향상이 있기에 저 또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는 건 좋은데 중학교 내신인데 이렇게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저희 학원은 학생의 장기적인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그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 위닝 멘탈리티가 생깁니다. 또 국어 과목 특성상 또 이게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잘 갖춰져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번 이제 국어의 쓴맛을 보겠지만 내신도 어려워지고 모의고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국어의 쓴맛을 보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이제 위닝 멘탈리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제가 경험하고 분석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재중학교 내신 출제 경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2, 중3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 내신은 학년이 아니라 학교 경향을 따라가고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이제 올해 몇 학년을 맡으실지는 알 수 없기에 저희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내신 설명회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고요.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작년에 2학년 학생들이 봤었던 100% 서술형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작년 100% 서술형을 내셨던 학교 선생님은 이제 올해는 1학년을 맡으실 거라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어서 올해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인 시험을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0% 서술형 시험을 봤던 얘기는 제외를 하고 넣었고요. 그래서 경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와 자습서에 충실한 문제 유형이 비중이 높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휘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배재중은 되게 독특한 출판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신할 때는 배재중 학생들만 이제 모여서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독특한 출판사 창비의 영향으로 문법이 시험에 포함될 때는 문법 문제 비중과 난이도가 비교적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문제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배재중 시험은 객관식 20문항 각 4점, 서술형 3문제 총 20점을 배점하는 시험이거나 혹은 객관식 30문항 중에 고난도 2문항은 3.8점, 나머지 28문항은 3.3점을 배점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이제 교과서와 자습서에 충실한 문제 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시는 간단히만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해결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신 시스템을 잘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유형들입니다. 다만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감점을 받게 되면 큰 손해이므로 내신 중간중간 개념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 학생과 저가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휘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문학이 포함된 시험을 가져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객관식 20문제 중 3문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30문제 중에 무려 6문제나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최근 시험을 가져왔는데요. 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3, 14, 21, 24, 27, 28 네, 6문항이나 어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는 또 꼼수 이런 게 없죠.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별 단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외울 때까지 재시험을 응시할 것입니다. 특히 시험 1, 2주 전부터는 이제 모든 단원을 합쳐서 전 시험 범위 단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역시 외울 때까지, 다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응시하게 되면서 어휘는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출판사 창비 영향으로 문법 시험이 문법 시험에 포함될 때는 문법 문제 비중과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은 절반 이상이고요. 여기 사진에 노란색으로 표시드린 부분이 다른 출판사, 예를 들면 미래인 출판사와 다르게 창비 교과서에 추가적으로 있는 문법 단원입니다. 난이도가 꽤 높게 추가가 되는 단원이에요. 또 이제 2학기 때 한글 맞춤법 시험 범위 역시 창비 출판사가 타 출판사에 비해서 병서 연서 혹은 11자 이외의 모음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요. 문법 시험 범위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클리닉 때 문법 문제 비중을 높여서 해결을 합니다. 클리닉뿐만 아니라 숙제를 낼 때도 문법 심화 문제를 많이 포함을 시켜서 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과 좀 차별점을 둬서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 특이사항은요. 학교 프린트의 비중은 낮습니다. 심지어 작년 중학교 2학년은 1년 내내 프린트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지문 출제 비중도 낮습니다. 주로 교과서 내 지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기에 앞에 경향에서 설명드렸던 것만 같이 학생들과 잘 해결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배재중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준비를 했는데요. 배재중 학생들은 작년 한 해는 저랑 서술형 100% 유형의 시험을 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식으로는 올해는 일반적인 이제 객관식과 서술형이 혼합된 유형의 시험을 저랑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재중 학생들, 특히 저와 현재 함께하는 학생들은 다들 한결같이 성실하고 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모였습니다. 또 저도 남중을 나와서 그런지 잘 맞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을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요. 자, 다만 배재중 내신에서는 점수를 잘 받는 것에만 만족을 한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듯이 난이도가 아주 높은 시험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이제 예비 중3 학생들은 너무 독특한 서술형 100% 시험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배재중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는 것을 넘어서 150점도 맞을 수 있다는 각오로 내신 준비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야 배재고를 가든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를 가든 이미 내신 시험을 어렵게 준비했던 다른 학교와 동일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지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신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배재중 내신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